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럼 교류는 뭐고 직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이미 설명이 된 내용이고 또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함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다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변화하더라도 전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전압이 아니다. 그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느냐,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류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전 변류기, 수은 정류기, 그리고 반도체 정류기입니다. 여기에서 회전 변류기나 수은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전력을, 즉 대용량 교류 전력을 대용량 직류 전력으로 변환할 때 사용이 되고요. 반도체 정류기, 즉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 변류기라든가 수은 정류기보다는 작은 전력을 변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수은 변류기, 회전 변류기, 수은 정류기, 그 다음에 반도체 정류기를 구현할 전력용 반도체 소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전 변류기입니다. 회전 변류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회전하는 회전자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회전자. 그리고 여기에는 N극을 놓고요. 여기에는 제가 S극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지나가겠죠. 즉 계자가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회전자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전기자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에 여기에 이렇게 축에 슬립링을 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슬립링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삼상 전력을 가합니다. 삼상 교류를 가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는 뭐냐면 회전 전기자형 동기전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동기전동기나 동기발전기, 즉 동기기는 대부분 뭐예요? 회전 계자형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회전 전기자형 동기전동기가 됩니다. 그럼 얘는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전동기로 회전을 하면서 뭐가 발생해요? 역기전력이 발생하겠죠. 그때 그 역기전력에 대한 것을 이쪽에서는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여기에서 다시 전기를 뽑아냅니다.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직류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게 회전 변류기의 원리입니다. 즉, 이 중심을 쭉 봤을 때 이쪽은 동기 전동기고요. 이쪽은 직류 발전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동기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의 이 회전자를 뭐 한 거예요? 공유한 그러한 형태가 회전 변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전변류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본 것을 설명해 볼게요. 슬립링을 통해서 교류를 가하면 회전자는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로 회전한다. 여기에 3상 교류를 가하면 얘가 회전을 한다. 그리고 이쪽에서 동시에 직류발전기 전기자로 작용,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직류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얘는 동기 전동기이면서 직류 발전기를 겸하면서 뭐예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회전변류기에 이 입력과 출력 간의 전압과 전류의 비가 있겠죠. 이건 문제에서 회전변류기에 전압비가 얼마이냐, 전류비가 얼마이냐, 보기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를 해주셔라. 그래서 M은 상수를 뜻합니다. 이때 이 회전변류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동기 전동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회전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축이 어떠해요? 튼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왜?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적인 출력을 발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과 베어링이 작아도 된다. 좀 덜 튼튼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지금 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계자는 코일을 감아서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근데 직류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입니다. 그럼 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해요? IF, 계자 전류의 비례를 하죠. 그럼 일반적인 직류 발전기에서는 계자 전류를 조정하면 유기기전력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계자 전류를 조절하여도 이 출력에 대한 전압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계자를 조정하면 전압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률이 조정이 됩니다. 계자 자속으로 전압 조정이 불가능하다. 역률만 조정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셔라. 왜 역률이 조절이 될까요? 여러분들 동기 전동기잖아요. 그죠? 동기 전동기는 계자의 전류, 얘를 부종여자, 과여자를 통해서 역률 조정이 가능하죠. 계자를 통해서 이 직류 전원에 대한 전압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조정할 수 있다? 역률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직류 측의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직류에 대한 전압 조정은 이 AC, 교류 측에 대한 전압을 조정을 하면 이 출력, 직류에 대한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류 측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바로 회전변류기의 직류전압 조정 방법이 되겠죠. 그 방법으로는 직렬 리액터를 사용해서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입력 전압이 변화하게 됩니다. 직렬 리액터에 의한 방법, 유도 전압 조정기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승합기에 의한 방법, 마지막으로 부하 전압 조정기에 의해서 교류측 전압을 조정해서 직류측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회전변류기의 직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뭐가 되겠어요? 계자, 그죠? 계자 전류,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전변류기에서는 직류 전압을 조정할 때 교류 측의 전압을 조정하는구나. 그 방법이 직렬 리액터, 유도 전압 조정기, 승합기, 그리고 부하시 전압 조정기가 되는구나. 이때 계자를 조절하면 전압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전동기이기 때문에 역률이 조정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회전변류기의 난조의 원인 및 대책이 있습니다. 난조가 뭐죠? 여러분 동기기 할 때 이미 하셨던 거예요. 난조는 뭐죠? 난조는 동기기는 동기속도로 회전합니다. 이 난조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주변에서 이 회전 속도가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난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운전 중에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변화하겠죠. 새로운 부하각을 중심으로 속도가 계속 변화하는,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난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동기전동기이기 때문에, 그쵸? 동기전동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난조의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다음 중 회전변류기의 난조의 원인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위치가 중성축보다 뒤에 있을 때, 브러쉬 위치가 전기적 중성축보다 뒤에 있을 때,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당연하겠죠. 그죠? 입력의 주파수가 변동하는 경우, 이 회전수는 주파수에 비례하잖아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경우, 역률이 저하된 경우, 그리고 전기자의 저항이 리액턴스보다 클 때 난조가 발생하더라. 이거 다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대책으로 당연히 뭐예요? 제동건선. 항상 나오는 거예요. 난조 방지 제동건선.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면 전기자 저항이 리액턴스보다 클 때 난조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리액턴스를 더 크게 하면 되겠네요. 전기자 저항보다 리액턴스를 크게 하면 난조가 발생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자극수를 적게 하여 기계각과 전기의 각을 작게 하면 난조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은정류기입니다. 수은정류기의 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은정류기를 보면 자, 우리가 직류가 뭐였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을 직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수은정류기의 원리를 보게 되면 자, 먼저 여기에 교류 전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수은정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양극이고요. 한쪽은 음극이에요. 한쪽은 양극이고 여기 한쪽은 음극이고 여기에는 수은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부하, 저항부하 이렇게 써볼까요? 부하. 그럼 직류라고 하는 건 뭐였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게 직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면 얘는 그냥 직류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 교류 전력이 있지만 전류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면 된다 이거죠. 근데 원리를 보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기울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음극과 양극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 수은으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그럼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얘가 연결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교류 전력이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세우면 양극과 음극 간에 어떻게 돼요? 수은이 연결이 안 돼 있겠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양극에서 이 음극 쪽으로 아크가 발생해요. 아크 방전. 아크 방정.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하늘이고요. 여기가 땅이에요. 그러면 번개가 어떻게 쳐요? 위에서 땅 쪽으로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음극 쪽으로 뭐예요? 아크 방전이 일어난다. 근데 그 아크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향해요. 이러한 방향으로. 그럼 결국에는 얘가 방전에 의해서 양극에서 음극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더라고. 이쪽 방향으로 안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직유가 된 거예요. 그때 얘가 이 계속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밸브 작용이다라고 해요. 밸브 작용.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를 수 있는 게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밸브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적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리관을 기울여 양극과 음극의 수은으로 접속하면 두 단자에는 전압이 가해지면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여기가 여기 붙었으니까. 이때 유리관을 원래 위치로 세워 수은의 접속을 끊으면 이 순간 불꽃이 발생하며 아크 방전을 한다. 양극에서 음극 방향으로. 이때 연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어디에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하지만 반대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것은 거의 흐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양극에서 음극으로 지속적으로 흐른다. 뭐 전류의 방향이 계속 같다는 얘기죠. 직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은 정류기에 대한 원리는 이와 같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입출력 간의 전압비와 전류비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은 정류기의 이상현상에 대해서 보죠.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치 않는 현상이에요. 보면 역호라는 것이 있고 통호라는 것이 있고 실호라는 거 있어요. 역호를 먼저 볼게요. 읽어볼까요? 어떤 원인으로 양극에 음극점이 생겨 그곳으로부터 전자 방출이 이루어지면 다량의 전류가 거꾸로 양극에 흘러들어가 밸브 작용이 없어져 정류기의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 어렵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역호라고 하는 것은? 역호라고 하는 것이 뭐란 얘기예요? 이 밸브 작용을 상실하는 현상이잖아요. 밸브 작용이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거, 연속적으로.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밸브 작용. 연속적으로 이게 흘러야지 정류가 되는 거죠. 즉, 역호라고 하는 것은 이 밸브 작용을 상실하게 하는 게 역호라. 그죠? 밸브 작용이 상실되게 되면 뭐예요? 정류기 기능이 없는 거죠. 그게 역호다 이런 얘기예요. 자, 통호를 볼게요. 통호. 통호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저지할 때 완전히 저지하지 못하고 전류를 흘리는 현상.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얘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통호라고 얘기해요. 실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류를 흘려야 돼. 근데 흘리지 못하는 게 실호예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에서 역호라고 하는 것은 밸브 작용을 상실하여 정류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역호라고 하는구나. 통호라고 하는 것은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구나. 전류를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못하는 게 통호구나. 실호는 전류를 흐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실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역호가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 역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역호의 발생 원인. 과부하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이 과대할 때, 양극의 수은 방울이 부착되었을 때, 내부의 압력이 상승했을 때, 화성 불충분.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에 의해서 진공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불순물에 의해서 진공도가 떨어졌을 때 역호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역호의 발생 원인 문제에 나옵니다. 과부하 전류, 전압의 과대 상승, 수은 방울이 양극에 닿았을 때, 내부의 가스 압력이 증가했을 때, 불순물에 의해서 진공도가 떨어졌을 때 역호가 발생하더라. 그럼 그 방지 대책으로는 반대가 되면 되겠죠.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면 되죠. 과부하 전류가 흐르면 역호가 발생하니까 과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면 되겠고요. 또 과열 또는 관행이 피한다.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수은중기가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뭐예요? 양극에 수은 방울이 부착되면 역호 발생하니까 부착되도록 한다. 진공도를 충분히 높게 한다. 이로 인해서 역호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통호. 통호는 뭐라고 했죠? 전류를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통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얘기죠. 원치 않을 때. 자, 통호는 전압이나 전류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직류의 전압이나 전류를 불안정하게 한다. 역호의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역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버터로 사용되고 있을 때 단락사고를 일으킨다. 인버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류를 교류를 바꾸는 걸 인버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류기인 거고, 직류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인버터인 거죠. 그러니까 인버터로 사용할 때 어떤 단락사고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효율은 보통은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효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 A I 플러스 E D I 분의 E D I, 그러니까 전력이에요. 교류 전력 더하기 직류 전력 분의 직류 전력. 이게 효율이에요. 근데 똑같이 I가 같으니까 EA 더하기 ED 더하기 분의 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양변을 ED로 나누면, 얘를 ED로 나누면 1이고요. 얘를 ED로 나누면 ED분의 EA가 되고요. 얘를 ED로 나누면 1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1 플러스 EDC분의 EAC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수은 정육의 효율은 교류 전력 더하기 직류 전력분의 직류 전력이다. I 약분하고, 그럼 이것만 남죠? ED로 나누면 1 더하기 ED분의 A분의 1이다. 공식을 효율을 얘기할 때 교류 전력 더하기 직류 전력분의 직류 전력이다. 이것만 아시면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수은 정류기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중에 일부,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일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전력 전자 쪽으로 관심이 있고 종사하신다면 당연히 더 많은 소자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지만, 오늘 짧게 한 7, 8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그 내용도 깊게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에 전에 그냥 얘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런가라는 아주 얕은 적은 내용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이때 여기서 A를 에노드라고 하고 K를 캐소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에노드 측의 플러스 전위, 캐소드 측의 마이너스 전위가 가해지면 전류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회로로 그려보면 여기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놓고 교류 전원을 인가를 하고 여기에 뭐 저항을 이렇게 놓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입력에 대한 전압이 예를 들어 이러한 파형이다. 뭐 당연히 교류니까 이러한 파형이 되겠죠. 이러한 파형에 대한 입력을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출력에 대한 것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입력, 여기를 출력. 여기서 말하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뜻합니다. 얘를 편의상 V0 이렇게 써볼까요? V0. 그럼 여기 입력은 편의상 VI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에노드, 여기를 캐소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에노드의 전위가 캐소드의 전위보다 높을 때, 즉 요 주기에서만 출력이 나타납니다. 요때만 출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파형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출력은 이때는 전류가 반대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주기는 요거이고 여기는 반대 방향. 이렇게는 흐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다이오드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다이오드다. 에노드의 전위가 캐소드의 전위보다 높을 때 에노드 측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SCR입니다. 뭐 실리콘 제어 정류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SCR 같은 경우에는 PNPN의 뭐 사춘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뭐 반도체 소자로 뭐 직류 및 교류 제어용에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좀 전에 배웠던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에노드가 있고 여기에 캐소드가 있을 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면 순방향 저지 전압만 넘는다라고 하면 이 다이오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에다가 여기에다가 게이트다라고 하는 스위치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다이오드의 조건에서 다이오드가 도통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 게이트라고 하는 스위치를 달아서 얘를 켤 수 있는 지금부터 도통되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호를 전류로서 주는 것이 SCR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입력에 이러한 파형의 전압을 인가를 하면 이 다이오드를 통하면 반파니까 이러한 파형으로 정류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SC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주어야지만 그 신호를 준 순간부터 이렇게 도통이 되는 그러한 소자이다. 즉 다이오드에다가 다이오드를 온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위치를 달았는데 이 스위치에 의해서 이 도통되는 것을 우리는 턴온이라고 합니다. 턴온은 가능합니다. 게이트의 신호를 가지고 턴온은 가능하다. 근데 턴 오프는 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턴오프가 불가능한 소자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SCR의 특징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여기서 역저지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랑 똑같은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고 반대 방향은 저지한다. 역저지. 다리가 3개인 사이리스터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압 강화가 적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전류가 흐르면 얘도 어떠한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항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 전압 강화가
작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도통 시간이 짧다.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열 발생이 적고 역률각 이하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률각 이하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R, L 회로가 있고요. 여기에 교류를 인가를 하고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RL 회로는 전압을 이러한 파형의 전압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전류가 전압보다 어때요? 느리죠? 그럼 얘를 이런 파형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얘는 전류의 파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전압보다 느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얘가 이런 회로다라고 한다면 요 순간에 여기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순간에 여기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근데 전류는 어떤 방향이에요? 전류는 이런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도통 안 되잖아요. 도통이.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되죠. 이쪽으로 못 흐르게 하는 게 다이오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게이트를 다는 게 SCR인데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못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리 게이트 신호를 주어도 여기에서 도통 안 된다고요. 즉 여기에서 여기를 뭐예요? 역률각 이하라고 하죠. 역률각 이하에서는 게이트에 대한 신호를 주어도 SCR이 도통되지 않는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역률각 이하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여섯 번째, 과전압에 약하다. 반도체 소자는 과전압에 약합니다. 일곱 번째, 게이트 신호로 턴 오프는 불가능하다. 즉 게이트 신호를 가지고 턴 온, 도통은 가능하지만 오프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CR의 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용어. 턴온 시간. 턴온 시간을 볼게요. SCR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다라고 볼게요. 여기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턴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턴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턴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턴온이 되려면 여기에 게이트에 이러한 전류 펄스 신호를 주어야 됩니다. 이 전류를 주어서 얘가 도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턴온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신호를 주어서 그때부터 얘가 도통이 됐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턴온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칭 전류라는 게 있고 유지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칭 전류와 유지 전류는 둘 다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둘 다. 즉 레칭 전류. 그 다음에 유지 전류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뭐라고 했어요?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뜻해요. 근데 이 레칭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SCR이 오프 상태에 있다가 오프 상태 뭐야? 여기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얘가 흐르기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류예요. 도통하기 위한 최소 전류를 뜻해요. 도통하기 위한 최소 전류. 그럼 유지 전류는 뭐냐면 SCR이 온 상태에서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류예요.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러한 관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 얘가 적절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근데 물이 이렇게 나가면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린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린다라고 볼게요. 그럼 물이 이렇게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겠죠? 이때 레칭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뚜껑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최소 전류예요. 유지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나가고 있는 중에 이 뚜껑이 닫히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전류는 유지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차이점. 그러니까 얘는 오프에서 온 되기 위한 최소 전류를 레칭 전류라고 하고, 온 상태에서 오프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 전류를 유지 전류다라고 해요. 보통은 이 레칭 전류가 더 크다, 유지 전류보다. 똑같아요. 정지해 있는 물체를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더 움직이게 하는 힘보다 더 크죠, 그죠? 정지 토크가 운전 토크보다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SCR에 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SCR이 턴온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얘가 도통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에노드와 캐소드 간에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이 걸려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압을 넘어야 된다. 이런 거죠. 물이 흐르려면 물이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최소한의 이 정도보다는 많아야지 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 돼야 된다.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돼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죠? 아까 레칭 전류는 설명했습니다. 오프 상태에서 온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류라고 했어요. 레칭 전류 이상해야 된다. 세 번째, 게이트 신호에 의하여 턴온되면 게이트 신호가 소멸되어도 턴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얘가 턴온이 되려면 게이트의 신호를 줘야 되겠죠. 그죠? 게이트의 신호를 줘야지만 여기에 턴온 된다. 그때 턴온이 되면 게이트 신호를 없애도 얘는 유지 상태를 되겠죠. 전류 도통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오프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프 조건은 뭐예요? 거꾸로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오프가 됩니다. 양극과 음극의 부극성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전류 이하로 됐을 때는 얘가 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유지 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면 오프가 됩니다. SC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다이오드인데 도통이 되게끔 스위치를 넣은 거구나. 그게 게이트이구나. 게이트에 신호를 주었을 때 얘가 온 될 수 있구나. 근데 에노드와 캐소드 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고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이 되어야 된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반도체 소자에서는 이 다이오드와 SCR이 가장 많이 문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SCR의 특징이라든가 용어라든가 턴온 조건, 턴오프 조건에 대해서 잘 이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TO를 보겠습니다. GTO는 SCR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SCR은 여기서 게이트 신호를 ON 하면 얘가 켜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끄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GTO는 게이트의 반대 방향에 전류를 이렇게 가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꺼져요.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G, T, O 라고 하는 애는 SCR에다가 플러스 무슨 기능을 쓴 거예요? 턴 오프 기능을 넣은 게 GTO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GTO가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트라고요. 읽어볼게요. 게이트는 전류에 점호할 때 전류의 반대 방향을 흐르게 하여 임의의 GTO로 소호시킬 수 있는 소자. 그러니까 SCR에다가 오프 기능을 하나 더 넣은 게 GTO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번째 볼게요.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트라이액.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것은 SCR의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흘러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SCR을 하나 이렇게 더 넣어 볼게요. 이렇게. 게이트. 이렇게. 그럼 얘는 게이트의 신호로 가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가 트라이액이에요. 트라이액은 게이트의 신호만 가해주고 얘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게이트 신호로 가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즉 양방향성 사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SCR을 반대 방향으로 병렬 연결한 구조가 트라이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읽어볼게요.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로 양방향을 도통할 수 있다. 기능상 두 개의 SCR을 역병렬 접속한 것과 같아. 게이트에 전류를 흘리면 그 상황에서 어느 방향이건 높은 전압에서 낮은 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게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은 양방향성 소자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라.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지금 얘기한 게 뭐죠? 순서대로 다이오드, 그쵸? 맨 처음에 우리 뭐 얘기했어요? 다이오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이오드는 뭐라고 했죠?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에서 게이트라고 하는 걸 추가하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SCR이다. 다이오드. 스위치. 얘는 전류로 동작해요. 얘는 전류로. 이게 SCR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만 가능하다고 했죠? 턴, 온만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턴, RN, 오프 기능을 추가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얘가 GTO예요. 그죠? SCR에서 턴오프 기능을 추가한 게 GTO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를 SCR을 양방향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것을 얘를 트라이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가지 배운 거예요. 다 얘네들 뭘로 동작하는 거예요? 뭘로? 게이트 전류에 의해서 동작이 된다. 게이트의 트리거 펄스에 의해서 동작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5번째 BJT를 보겠습니다. BJT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TR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T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간단하게 보면 이 NPN형이라는 거 볼게요. NPN형. NPN형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여기는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여기에 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여기 이제 전원이 이렇게 주어지죠. VCC. 전원이 주어진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기에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리죠. 어쨌든 전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를 N, P, N. 자, 근데 우리가 게이트와 다른 거, SCR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 SCR은 게이트의 신호가 그냥 펄스였으면 돼요. 펄스. 근데 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류가 계속 흘러야 돼요. 계속 흘러야지 여기에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조금 더 간소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컬렉터와 이미터를 스위치해 이렇게. 컬렉터, 이미터. 그리고 베이스예요, 여기 베이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볼게요. 스위치인데 얘를 계속 당기고 있어야지 얘가 스위치가 이렇게 닫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전류예요, 전류. 얘를 전류를 계속 흘리면 얘가 계속 이 스위치 온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그럼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얘는 이렇게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SCR과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전류를 계속 흘러야지만 얘가 온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근데 아까 SCR은 게이트에 이러한 펄스만 넣어도 되는구나. 그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볼게요. 트랜지스터는 그 구성에 따라 NPN형과 PNP형 두 가지가 있다. 베이스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전류의 보통 IP라고 얘기하죠. 베이스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IC라고 하는 전류의 크기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포화되지 않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T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자를 전공하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TR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영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증폭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는 스위치로만 쓸 거니까 스위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요 2번 같은 내용은 여기 전류의 크기를 크게 하면 여기 IC 전류가 커지고요. IB 전류를 작게 하면 IC 전류도 작게 돼요. 증폭기로 사용이 되는 거고 두 가지의 영역으로 쓸 수가 있다. 세 번째,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전류가 계속 어떻게 해요?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전류가 계속 흘러야지만 여기 온 상태를 유지한다. 전류를 안 흘리면 얘는 다시 오프 상태가 된다. 스위치로 작용할 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에 모스 FE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FET는 지금 5번까지 지금 얘기한 거 다이오드, SCR, GTO, 트라이액,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빼고 이 네 가지는 다 뭐예요? 전류로 구동을 했어요. 전류의 트리거 펄스 또는 전류를 계속 흘리고 있을 때 전류로 했는데 얘는 FE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모스 FET잖아요. FET가 뭐예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예요. 전개 효과. 전개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전압이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게이트 신호를 전압으로 제어하는 거야. 전압으로 제어한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게이트, 여기는 드레인, 얘는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의 이 전개, 즉 전압에 의해서 이 드레인과 소스 간을 도통시키고 또는 불통하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위칭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게이트에 뭘 가지고 전압을 가지고 D와 S를 연결할 거냐, 오프할 거냐를 결정을 한다. 자, 모스 FET는 금속 산화막, 메탈, 옥시드, 세미컨덕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모스 FET의 특징으로 뭐 잘못된 것은 그래놓고 여기 이렇게 메탈 옥시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여기다 사이리스터 이렇게 써놓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트랜지스터구나. 사이리스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의 전류에 재현되는 반면에 모스 FET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으로 제어한다. 전압 제어용 소자이다. 이때 모스 FET는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BJT 즉 TR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스위칭 작용을 한다. 고속 즉 고주파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단점으로는 큰 전력을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큰 전력을 제어할 수 있죠. 큰 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전류를 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스 FET 같은 경우에는 대전류는 흘릴 수가 없다. 그래서 모스 FET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워너랑 그 다음에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리고 매우 빠른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고 대신에 큰 전력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GBT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GBT를 볼 건데 이 IGBT라고 하는 것은 모스 FET와 트랜지스터를 장점만을 골라놓은 거예요. 장점만을 골라놓은 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제가 뭐가 있어요? 모스 FET는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고 했고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대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간 정도가 되겠죠. 얘는 스위칭 속도도 적당히 빠르고 어느 일정의 전력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게 되면 2m에 대한 게이트 전압으로 뭐 도통 차단을 제어한다. 뭐예요? 전압 제어한다는 얘기죠. 게이트의 구동 전력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동 전력이 낮다는 거는 소비 전력이 작다는 거. 여기에서 사용되는 소비 전력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다는 얘기고. 스위칭 속도는 FET와 트랜지스터 중간 정도로 빠른 편에 속한다. 그리고 용량은 트랜지스터와 동등한 수준이다. 즉 IGBT라고 하는 것은 모스 FET와 트랜지스터를 장점만 고른 건데 모스 FET의 장점은 스위칭 속도가 좋다라는 거고 TR은 용량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IGBT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큰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종 반도체 소자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3단자 소자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4단자 소자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반도체 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여기에 있는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라. SCR, LASCR, GTO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3개다. SCS는 4개다. SS는 단자가 2개다. 트라이액은 3개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양방향성, 즉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얘는 단방향성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라.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다이액 이렇게 단자의 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가볍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